이혼, 미혼, 돌싱, 사실은 대군 김이돌사 공과 함께하는 수다녀들 시작합니다. 아유, 뒤늦게 이제 단풍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가을인데 단풍이 안 들어서 가는 데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좀 길에 여기 상암 특히 오는 길에 단풍이 예쁘게 들었길래 아, 좀 빨리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빨리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냥 빨리 추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애들 나들이 다니는 거 꼴 보기 싫어서. 안 그래도 가을 짧아가지고 단풍 얼마 못 본단 말이에요. 빨리 그렇게 추워졌으면 좋겠어요. 네. 아 어차피 뭐 만나도 안에서 할 것만 하니까. 예. 밖에 안 돌아다니. 안은 따뜻한데 바깥에 눈 내리면 더 좋아요. 네. 아, 그건 좋죠. 그건 네, 좋죠. 그거 너무 좋아요. 라면 먹고. 여자분 밖에 나가실 땐 창순이 주머니 들어가가지고 네. 캥거루처럼 이렇게 해요. 포켓남. 아, 포켓남이죠. 네, 폭우가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11월에 태풍 온대요. 아싸. 네. 얼마 남지 않은 이 네. 마지막 가을 만끽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인생에서는 또 가을을 넘기신 분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가을을 넘기시- 얘기인가요? 재산 상속, 상속에 대한 이야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어서 상속 받을 재산도 상속해줄 재산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편안한 사람인데 이거 생각보다 엄청 골치 아픈 이 집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집에 형제가 4명인데요. 아, 형제끼리 사형제예요. 그러니까 사남매죠. 어. 예. 누나 2명, 형 1명 이렇게 있는데 재산을 가지고 전혀 싸움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없으니까요. 그래. 너무 은근히 화목하게. 네. 너무 화목합니다. 그게 없으면 또 그렇게 네. 싸울 일이 없어서 좋다니까요. 없으면 오히려 약간 동지의식 같은 게 있어요. 어. 이 험한 세상에 너와 나는 물려받은 것 하나 없이 네. 그냥 맨손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애들이구나. 몸뚱아리 하나 있다. 몸뚱아리 하나 있다.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주제. 자녀의 재산 상속 할 건지 말 건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자녀에게 상속한다가 가장 낮은 응답이었어요. 17.1%. 너무 의외지 않아요? 17.1%는 5명 중에 1명이 안 되는 거네. 그쵸. 야, 대단하다. 전액 자녀에게 상속한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 물려주겠다는 지금 5명 중에 1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이에요? 아니면 지금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아닐까요? 상속이면은 저거 아니에요? 상속이면은 지금이고 죽은다 아닌가? 아니요, 상속이 증여가 중요하지. 지금. 아, 증여가 증여가 지금. 지금이지. 아, 네, 내가 죽은 다음에 그럼 상속이면 죽은 다음에. 네. 죽은 다음에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자식들한테 줄 거냐 말 거냐 했을 때 전액 상속을 해주겠다가 17.1%. 근데 대부분이 전액 자녀에게 상속이라고 할 것 같은데 되게 의외네요. 왜냐면 이제 애새끼들이 하는 거 보면은 행태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 굳이 얘한테 줘야 되나. 나중에 딸이 집에 안 들어오고 용돈만 다 쓴다. 생각해도 상속 전액합니까? 아니죠. 그때 후에 딸의 동생인 쌍둥이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마음이 쌍둥이한테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쌍둥이한테 줘야 되는데. 쌍둥이가 잘하기 전에 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니까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도 있겠지만 대략 50대이신 분들은 이런 아직 거 자녀가 이제 20대 예. 초중반? 예. 그러니까 요때는 뭐 다 줄 생각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연세가 드시면서 또 마음 바뀔 수 그쵸, 있다. 그쵸. 아니 이게 이제 자녀가 한 20대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교육시키고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약간 이를 악물고 한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이 새끼한테 돈 충분히 썼다. 이제 독립시키겠다. 그렇지, 근데 그런- 이제 내가 한 8, 90이 됐는데 내 자녀도 3, 40이 됐어. 근데 내 자녀가 너무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러면은 그때는 상속해주고 싶겠지. 마음이 바뀌겠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자녀 있는 사람이 박쥐밖에 없. 너도 있구나. 여기요. 현주 씨는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저는 그냥 딱 반반 할 것 같은데. 둘한테 다? 예, 예, 예. 다 반씩? 반반. 아이들한테만 딱 반반으로. 아이들한테만 딱 반반으로 하면은 애들 중 2명에 1명이 엄마 뒷담한 카톡 캡처를 엄마한테 보낼 겁니다. 엄마 반반 주지 마. 나 더 줘. 엄마 누나가 엄마 뒤에서 욕 엄청 했어. 자, 일단 그럼 계속해서 또 퍼센테이지 보겠습니다. 일부만 자녀에게 상속한다가 사실 응답한 사람은 되게 제일 많아요. 33.5%. 그러니까 이게 자녀에게 재산 상속할 거냐니까 전액은 아니고
일부만 하겠다가 이제 요 정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일부와 전액 합치면 50.6이에요. 맞아요. 절반 되네. 그러니까 지금 일부만 하겠다는 분들은 나머지는 그럼 다른데 뭐 주겠다는 얘기죠. 사회환원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자녀가 아닌 대상. 뭐 배우잖아.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 결정 안 했다도 엄청 높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자녀가 아닌 대상. 예를 들면 뭐 조카. 조카. 지금 자녀가 있는데. 이모의 재산을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카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 자녀가 아닌 대상. 아 근데 실제로 조카 저 언니 1순위 아니에요? 아닌가? 그건 모르죠. 그건 몰라. 그건 모르죠. 안 줄 수 있어요. 그럼 조카도 네. 많고. 하긴 또 형제 자매가 또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혀 안 주고 이모 한 본인이 40살 남자 연하는 어때요? 그럴 수 있다니까. 이모 거동 가능하세요 지금도? 나중에 진짜 그 나중에 곁에 있는 되게 연하의 남자던가 아니면 뭐 100% 사회환원이던가 아니면 뭐 본인 회사에 기부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네. 소문선 이모랑 같이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요? 가스라이팅을 해야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모 이모랑 술 한잔 합시다. 근데 웃기가 뭔지 알아?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 심지어 나한테 자기네 누님이래. 누님 잘 계셔? 막 이러고. 나 너라고 부를 거야. 너? 사랑의 나이 중요하지 않아. 너라고 부를게. 너라고 누난 내 여자니까. 이모 그럼 엄청 귀여워할걸? 확실히 50대 이상에서는 나 같은 스타일이 소구력이 있습니다. 네, 몸이 부서지도록 내가. 근데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배우자랑 사별하고 연세도 많으시고 자녀들은 다 나이가 많고 뭐 다 잘 사는데 갑자기 늦음하게 좀 사랑을 찾았다던가 그러면 배우자한테도 주고 싶겠죠. 그럼요. 그럴 수 있죠. 자, 자녀 재산 상속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 보겠습니다. 상속할 생각이 없다가 20.3%. 그러니까 이거 이제 내가 다 쓰고 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겠죠. 이것도 꽤 많다. 네. 아예 없다도. 그리고 요즘에는 뭐 주택연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일은 하지 않는데 이제 주택을 담보로 담보로. 해가지고 나라에서 돈을 받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나중에 되면은 대신 이제 그 주택을 가져가는 형식으로 나라에서. 네. 나쁘지 않은 제도인 것 같아요. 네. 상속할 생각이 없다. 마지막까지 보고 얘기할까요? 네. 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가 26.3%인데 이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자녀에게 상속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아직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생각을 안 했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아마 상속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재산을 되게 힘들게 일구신 분들은 이 재산을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자녀에게 줬을 때 자녀 입장에서는 되게 쉬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다 이제 또 허비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입장을 바꿔서 어떨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한 50억 정도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네. 일단 세상의 비밀이 지켜진다면 그 사실을 남편한테 알릴 것 같아요? 아니면 알리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남편이 알아내지 않는 이상 내가 말할 수 있어. 숨기는 건 아니다. 아니야. 그냥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게 숨기는 거야. 아니, 남편이 물어봤는데 내가 아니라고 한 게 아니잖아. 그냥 말을 하지 않은 거죠. 물어보면 일어나서 자리를 뜨겠죠. 애가 우나? 그게 숨기는 겁니다. 알아내지 않는 이상이다. 그렇게 나중에 남편이 출궁을 하는데 네가 물어보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언제든지 물어보면 물어본다면 나는 맞다고 얘기해줘요. 얘기하지. 얘기해주지. 네. 남편분이 그런 선택을 해도 나중에 화를 내지 않으실 거예요? 그건 이제 소송으로 가서. 침묵도 거짓이 될 수 있어. 그렇죠. 침묵도 거짓. 그렇지 않습니까, 판사님? 경제 공동체인데 말이야. 숨기고 말이야 남편이. 정확하게 내로남불이네요. 네, 정확하게. 교과서네요. 내로남불의 교과서야. 야, 씨. 혹시 약간 뭐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조금씩은 다 기대가 있나요? 뭐 상속에 대한. 아니, 지금 우리 어머니가 이제 김포에서 살고 계신 아파트가 있는데 오.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제 그 아파트는 제 앞으로 와요. 네, 뭐 그러니까 뭐 아예 물러가도 재산이 제로는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하죠. 형제들보다 우리 어머니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죠. 이걸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요. 혹시 이방원이세요?
그럴 수가 있나요? 어머니가 장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아, 예. 이거 가지고 혹시나 싸움 날까봐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형제들한테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거는 나누지 않고 그러면은 예, 본인으로. 예.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주시겠다고 의사를. 어. 예, 왜냐면 이제 아버지 재산 같은 경우는 저는 안 받았거든요. 아버지는 좀 돌아가셨는데. 그래가지고 요거는 온전히 내 건데. 아. 이제 혹시 또 누나나 형들이 이제 집이 좀 어려워지면 와서 나한테 인간적으로 부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형 누나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요. 네. 그리고 그럼 형 누나들도 이제 그 집은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에요. 아버지 유산을 물려줄 때 얘네들한테는 지금 주고 재욱이는 너무 어리니까 가지고 있다 내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주겠다. 그 결과물이 지금 김포의 아파트인 거예요. 요거는 아마 제 거가 되지 않을까. 김포 메가시티 편입은 찬성합니까? 어머니한테 서울시 김포 부가된다. 아니,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네.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찬성한다고. 많이 불안하신가 봐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계속 이러고 있어. 아니 지금 목련이 핀 지가 언젠데 지금 아직까지 편입이 안 되니까. 사실 목련은 매년 피기 때문에 그게 짜증나네.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뭐 이제 제가 김포에 있는 부동산에 가봤는데 미동도 없대요. 그거 가지고 미동도 없다고 합니다. 야, 이건 뭐 웃기려고 한 얘기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네. 쉽지 않아요. 네. 하지만 국가의 정책이라면 개인이 막을 수는 없죠. 그럼요. 그걸 제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자, 자녀 재산 상속. 자, 그렇다면은 상속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 상속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요거는 광고 만나고 열어볼게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광고는 술 마실 때 좋은 친구 술겜입니다. 숙취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것을 빨리 없애야 숙취가 해소됩니다. 음주 후엔 꼭 한 포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술겜의 진정한 효과는 음주 후에 발휘됩니다. 음주 후에 술겜 한 포가 정말 중요하겠죠. 술자리 다음날 아침 숙취가 조금 남아있을 땐 공복에 술겜 한 포를 복용하시면 남은 숙취가 말끔히 사라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음주 후 술겜 한 포. 선물에도 좋은 술겜은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혹은 EJ몰을 검색하시거나 전화 031-323-2559번에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정말 다양한 숙취 해소제를 지금 광고도 하고 있고 여기선 술겜을 하고 있지만 또 제 채널에서 딴 걸 하고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를 먹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제가 나중에 한번 이거 정리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용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네.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하여튼 제가 광고했던 모 제품 제 채널에서 그거는 마시는 중간에 먹잖아요. 필름 형태도 있고 젤리 형태도 있는데 마시는 중간에 먹으면 그건 술 마시다가 잘 안 취해요. 네. 근데 물론 술겜도 이제 그렇다고는 하는데 술겜은 제 느낌엔 다음 날입니다. 아, 다음날. 다음 날 아침에 조금 깔끔한 느낌, 빨리 일어나야 된다. 이럴 때는 술겜입니다. 네, 이게 약간 용도가 조금씩 달라요. 네. 그리고 저번에 창석이가 이게 이제 발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마카. 얘기를 해서 쌓아놓고 좀 먹어봤는데 헛소리는 아니더라고요. 오. 전 술을 안 먹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아침에 그냥 하나 까서 먹어봤는데 네. 오, 좀 효과가 있어요? 약간 마늘즙 먹은 것 같은 효과가 좀 있어요. 역시 마카가 이게 어쨌든 이게 기본적인 체력을 좀 업시켜가지고 뭔가 이제 그런 숙취 해소기라는 간 해독을 돕는 거인가 봐요. 그 잠도 빨리 깹니다. 뭐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새벽에 뭐 비몽사몽으로 일어나서 술깨 먹고 자면은 진짜 미칠 듯이 아팠다가도 딱 눈 뜨면 괜찮아지잖아요. 그쵸, 너무 그쵸. 신기하게도. 네. 네, 그런 신기한 경험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술깨 미리 구입하셔야 된다라는 게 이제 사실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서 뭐 편의점에 이런 데서 구할 수 없다는 게 조금 불편하지만 지금 미리 영한네이처나 EJM을 검색해서 한번 주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광고는 건강한 수면을 연구하는 숙면상회 제주 메밀베개입니다. 숙면상회와 수다녀들이 인연을 맺은 지 벌써 3년이 됐네요. 여러분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숙면상회가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숙면상회 베개는 자연 소재만을 사용해 편안함이 남다른데요. 고객분들께서도 그 편안함을 인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군부리 베개는 후기가 1000개가 넘고요. 평점도 5점 만점에 4.8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매 후기 한번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편한 모양으로 만들어 누우면 형태가 쉽게 변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낮은 베개를 좋아해서 받자마자 매미를 뺐더니 아주 좋습니다. 추가로 보내주신 거랑 합쳤더니 베개가 하나는 더 나오겠어요. 이런 후기들이 있습니다. 구매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숙면상회 검색해 주시고요. 배송 메시지에 수다녀들 또는 이동형TV라고 적어주시면 향후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10,000원 할인 쿠폰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망고가 제 베개를 뺏어가서 제가 이 베개를 못 쓰지 않습니까? 아끈다랑 씨라고 이렇게 세모처럼 생긴 게 있어요. 네. 이거는 망고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 그 위에서 자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몇 개를 사게 되는. 네. 네. 근데 그 모양마다 다 되게 좋아요. 쓰임새가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최적의 쓰임새를 여러분이 스스로 쓰면서 찾아가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네. 내가 목이 좀 짧다 하시는 분들은 아끈다랑 씨 아, 좋았나 보다. 네. 되게. 목을 이렇게 아무튼 뭐 있습니다. 네. 목 짧은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다 길어가지고 몰라요 이거. 네. 저는 군부리. 저도. 어, 그래, 군부리 어, 맞아. 긴 사람은 군부리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아, 네. 아 순간 강소를 날리고 싶은데 너무 멀었죠? 가라데 촉을 날리고 싶은데 야 아주 쉽게 꺾일 것 같아요, 말이죠. 네. 어쨌든 이게 뭐 모양도 모양이지만 안에 들어있는 이 메밀 자체가 네. 그 통기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쾌적한 잠자리를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일어났을 때도 목 뒤가 굉장히 가벼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숙면이 우리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 숙면 상해를 통해서 한 번 더 저는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숙면상해 또 할인 쿠폰까지 받아서 같이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랜만에 돌아왔네요. 헤이브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목받는 환한 얼굴, 호감 가득한 매력적인 얼굴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갈색 명품 성분이 더 커진 변화를 만드는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올인원을 발라보세요. 갈색병 명품 성분 비피다가 얼굴 가득한 각질을 없애고 피부 속에 빛을 끌어올려 환하게 빛나는 얼굴을 만들어줍니다. 피부 속 스프링클러로 불리는 아쿠아포린은 수분을 보충하고 유분은 줄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촉촉한 얼굴로 변화합니다. 매력적인 변화들로도 아쉬워서 주름 개선 기능까지 더해서 더욱더 강력해졌습니다. 명품 성분으로 더 커진 변화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올인원 로션.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헤이브로 검색해서 매력적으로 변하는 얼굴을 경험해보세요. 네. 아, 오랜만에 또 네, 이제 새로운 맞아요.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올인원 그래서 로션. 이게 갈색병이라고 해서 우리 여자들 화장품 중에서 또 갈색병 명품 있잖아요. 갈색병 하면 또 네. 이제 여자들은 다 알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 비피다라는 성분이 얼굴에 각질을 탈락시키면서 새살이 돋아나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헤이브로의 그 비피다라는 성분이 훨씬 가득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남자분들 또 이제 귀찮아 하시니까. 맞아. 남자들은 뭐 스킨 로션, 에센스 이렇게 안 바르잖아요. 네. 그래서 올인원으로 그냥 한 번에 바르는 건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니까 이게 이제 좀 촉촉한 수분감 이게 진짜 좋으면서도 남자들은 또 끈적하면 안 쓰니까 맞아요. 싹 흡수되고 좋은데 요때 가을에 이제 건조해지기 시작할 때 각질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아무리 잘생긴 분들도 얼굴이나 입 주변 이런 데, 코 이런 데 각질이 일어나 있으면 빈티가 납니다. 그래요. 버즘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관리해줘야 없어 보일 돼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네. 딱 보는데 여기 하얗게 각질이 싹 있으면 진짜 매력 완전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괜히 다 관리 잘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깎이지 말고 요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올인원으로 촉촉한 피부까지 딱 하면 이제 여자분들이 그렇죠. 네, 네, 또 이게 상당히. 피부가 좋으면 외모가 한층이 뭐야? 정말 너무 멋있어 맞아요. 보이는 또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헤이브로 변하는 얼굴을 여러분 지금 바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액을 상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재산 상속에 대한 이유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녀들의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아마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크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자녀가 자립심이 생겼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에는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자립심이 없으신 분들도 근데 이제 50세 이상인데 한 50대 언저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아직 자녀가 20대 초중반일 가능성이 높기 그럼 때문에 아직 모르죠. 네, 네. 요거는 이제 좀 그래서 나 너네한테 상속 하나도 안 할 거야라고 일부러 얘기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액을 상속하지 않으려는 이유니까 일부만 해주겠다. 또 여기 포함되지 않을까요? 아, 그럼 이럴 수 있겠다. 네가 정확히 네가 할 뭐 살 먹거리 이런 거를 정확히 뭘 할 건지 갖고 와라. 그래서 그게 네가 할 만하고 타당하면 그만큼의 돈을 주겠다. 하지만 이유 없이 이만큼을 상속하진 않겠다. 뭐 이런 거. 너가 무슨 일 하겠다면 도와주겠다. 조건을 걸고 그런 거. 그리고 네가 모르는 애가 또 있다. 너는 모르지만 다른 배를 타고 있는 그래서 애가 아빠가 있단다. 너만 챙길 수가 없다. 네. 네, 엄마한테 비밀로 해라. 왜냐하면은 제 그 주변에는 전혀 볼 수 없지만 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애가 아니 아니 태어나서부터 집이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뭐 이렇게 뭐 아버지가 먼저 재벌이다 이러면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엄청 그런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돈 많은 집도 있잖아요. 만약에 뭐 건물주거나 그래서 그냥 여유가 있는 집에서 다 그렇진 않지만
진짜 어떤 분들은 태어나서부터 집이 그냥 너무 여유가 있으니까 목적의식이 없이 막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그냥 대학 졸업하고 일 안 하고 계속 그냥 집에서 돈 받아서 너무 부러운 삶이네요, 진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부모들은 너무 걱정이래요. 왜냐면은 나이 4, 50이 다 됐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도 자식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속 임대료로만 그렇게 평생을 저러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꽤 많대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이 상속을 가지고 조금 막 이렇게 하지 않을까. 아니, 그런 분들은 딱히 일을 할 그게 없으면 뭐 상속에 관련된 거라도 아니면 재산을 잃지 않는 방법이라도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 뭐 한 방에 날려버리면 그다음부터 답이 없잖아. 그렇죠. 그 누구보다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을 텐데. 아니면은 뭐 건물 뭐 이렇게 약간 건물 투자에 대한 걸 좀 전략적으로 배워보던가. 근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도 불안하겠죠. 답답하죠. 네. 네, 아무리 내가 죽고 난 뒤에 일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노벨상 줄면 그 한 13억 정도 한강 작가가 13억. 문학상 수상할 때 받는다. 이렇게 환율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노벨 재단이 이제 처음에 노벨이 죽고 나서 그 돈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그 돈을 투자나 이런 걸 돈을 더 불렸대요. 매년 지급을 하면서도 제가 알기로 그게 한 번 나왔었는데 30%가 40%는 주식에 투자가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투자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물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투자를 통해서 이제 계속 지속해 나가는데 내 자식이었으면 더 그랬으면 왜냐면 그래야 또 자식의 인생도 편하고. 맞아요. 네. 자녀들의 자립심을 일단은 키워주는 게 목적이지 뭔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게 목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근데 이것도 저는 또 들긴 마음대로 해요. 안 네. 되는 게요. 네, 만약에 집에 좀 여유가 있고 아들내미들이 이제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뭘 모르면서 하겠다고 다 물어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있죠, 있죠. 네. 보통 이제 시골 부잣집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하는 것마다 또 이제 잘 안 그렇죠. 되고. 첫째 아들이 이제 사업을 한다고 나서요. 말아먹는 경우. 내가 우리 집안 일으켜 보겠다. 네. 일단 폭삭 가라앉히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둘째 아들이 들어먹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네 이게 뭐 저희 외갓집 얘기입니다만 아, 네. 땅 부잣집이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쌀 이제 시장에서 쌀 장사하셨는데 이게 쌈짓돈이 남으면 항상 주변에 그 삭대기 땅들을 사는 버릇이 있으셨어. 그게 한 4, 50년 전부터 꾸준히 그렇게 조금씩 사오신 거야. 이게 취미셨던 거지. 그래갖고 이제 아파트 개발되고 막 이러면서 돈을 많이 버셨지. 야. 그래갖고 완전 진짜 주변에서 와 뭐 여기 지나가려면 저 집 땅 안 밟고 못 나간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돈을 버셨는데 삼촌 두 분이서 깔끔하게 말아드시더라고. 와. 다요? 싹 다 말아드시고 얼마나 크게 하셨으면. 와. 나처럼 어디 니콜라 이런 데 투자했나? 아니야. 돌산 같은 거 막 이제 막 건설업 같은 거 하시다가 깔끔하게 날리셨는데 뭐 지금은 또 이제 다들 또 이제 재기들을 하셨는데 그때는 시골 집에 가면은 뭐 배달 음식 시켜 먹으려면 내 카드로 시켜 먹어야 돼. 신용 불량자 아닌 사람이 나밖에 없거든. 온 가족이 신용 불량이 돼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물론 상속 계획 세우셨겠지. 뭐 이 정도는 첫째 주고 이 정도는 둘째 주고 했는데 아니 첫째 주다가 다 말아 먹었어. 그래서 집도 거의 막 저당 잡히거나 뭐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뭐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아니 그러면 정말 이게 노년의 인생이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그죠? 평생 그렇게 내가 어렵게 모은 돈을 자식들이 또 물려주기도 전에 싹 다 말아먹고. 근데 또 삼촌들이 또 다 효자들이라 착해 또 애는 착한 거 있잖아. 제일 네. 속 터지는 경우죠. 애들은 다 착해가지고 뭐 건강하게 행복하다 살다가 이제 가시긴 하셨는데 허무하셨겠죠. 속상하다. 예. 자, 전액을 상속하지 않으려는 다음 이유 보겠습니다. 사회에 환원을 하고 싶다. 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요새. 공공의 적 1편에 부모님이 이러다가 자기 아들내미 손에 죽잖아요. 아, 이성재.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식들의 생각을 좀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건 또 좀 위험한 게 아닌가. 아, 근데 저는 제가 너무, 그러니까 내가 해당이 안 돼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녀는 내가 어쨌든 태어나게 자식을 낳아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대든 30대든 독립을 했어. 특히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어. 그럼 사실 나랑은 분리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 재산은 상관없지 않나? 그렇게 상관없죠. 그렇죠. 상관없는 게 맞죠. 사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내가 그래서 환원을 하든 뭐 전액을 딴 사람을 주든 이렇게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치 사실 원래는.
원래는. 그래서 근데 자녀들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주길 바라죠. 네. 좀 그게 좀 문제가 아닐까. 그 일본의 그 니트족이라고 있잖아요. 왜 일 안 하고 그냥 뭐 편의점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사는 애들 있잖아. 걔들이 다 그런 거 계산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몇 살이니까 몇 살 때쯤에 돌아가실 거고 나한테 남겨줄 게 어느 정도 있으니까 나는 그때까지 대충 알바로 버티다가 이 돈 받아서 살면 된다. 무서워라. 그러다 이거- 니들이 먼저 간다. 가는데 순서 없다. 순서는 원래 없긴 한데. 아니 뭐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알바 열심히 해서 사는 친구들인데 뭐 그렇게 갑자기 뭐라 왜 저주를 해? 어린애들한테. 진짜 자기 부모님이 대충 이 나이니까 이 정도 되고 돌아가시겠지 이런 거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웬만큼 버티다가 이제 상속받겠다 이런 심산인데. 그리고 사실 돌아가시지 않으면은 부모님이랑 또 기댈 언덕이 있는 거잖아요. 그 그렇지. 친구들한테는. 그치.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는데 20몇 살인가 30몇 살인 자녀가 이제 캥거루족처럼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일 안 하는데 신발 안 사준다고 백화점인가 어디서 네. 이렇게 바닥에 누워가지고 애기처럼 막 땅을 치면서 울었어요. 나도 그래서 뉴스에 나왔거든요. 나도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네. 서른 몇 살이라고요? 네. 여성분이- 완전 여성분이. 성인. 별로 되게 비싼 건 아니고 한 2, 30만 원대? 그랬는데 안 사준다고 네. 거기서 뭐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냐면서 갑자기 진짜 왜 한 3, 4살 애들이 뭐 안 사주면 막 눕잖아요. 그렇게. 금쪽이네 금쪽이. 그래서 와 이럴 수 있구나.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사줬을 때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 그랬는데 그게 30살까지 그게 이제 그 나이까지 간 거야. 계속 애처럼 산 거지. 이제 그런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자립심을 키워주고 싶겠지만 이미 늦었죠. 늦었죠. 안 되죠. 네. 네. 자, 박지 나중에 자기 딸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는 일단 지금도 그렇게 안 두기 때문에 박지희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 지금도 애기가 이제 막 소리 지르면은 안 들어주고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그러면 얘가 엄마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정말 피나는 노력의 결과. 그냥 두면 안 돼요.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저기는 사건은 그 자녀분이 번 돈으로 저축하는데 맞아요? 그 여자분이 번 돈으로 저축하는데 거기서 돈을 그러니까 신발을 안 사줬다 이런 얘기래요. 그런 일이었어요. 그거구나. 내가 버는 돈으로 저축하고 있잖아요. 이러고. 그러면 저럴만 하지. 그러네. 그럼 좀 억울하겠네. 그러면 많이 억울하죠. 그래도 백화점 바닥에 엎드려서 우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뭐가 한이 많이 맺혔나 보네. 네, 설득을 해야지 설득을. 그러니까 자녀가 벌어오는 돈으로 뭔가 부모님이 생활을 하고 재테크를 하고 그러시나 봐요. 그럼 열받을 수 있지. 그쵸, 그쵸. 아니 뭐 그 TV 프로그램 보면 그런 한심한 애들 많잖아요. 뭐 VJ 하겠다고 설치면서 막 그 웹캠 켜놓고 혼자 춤추고 막 이러는데 시청자 2명 막 이래가지고 엄마랑 아빠 아니야? 아니면 다른 폰, 공폰으로 보고 있어. 자기 친구들 2명 정도가 이게 봐주는 거고. 그래갖고 뭐 아버지랑은 계속 얘기를 해봐도 애가 뭐 전혀 달라질 생각이 없고 걔도 아마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방송 봤을 때 집이 강남이었던 것 같거든. 근데 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받는 게 습관이 된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은 주변에 보면은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당연히 부모님의 재산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부모님의 도움 없이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한 친구들은 뭐 부모님이 어떻게 사시든지 그냥 자기는 자기 인생을 살아야 그치, 된다라고 그치. 생각을 하고 뭐 부모님이 혹시나 주시면 감사하지만 또 안 주시면은 뭐 그냥 안 주시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친구들끼리 이런 관련 대화를 할 때도 되게 인식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 지금도 뭐 사는 집에 뭐 일부를 부모님이 도움을 주고 계신다거나 결혼했는데도 그런 친구들은 그 부모님의 재산은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높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내가 피곤한데. 네. 내가 힘든데. 이 사고방식이란 말이 진짜 맞는 게 나는 평생을 그냥 나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돈을 모아서 사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옵션이 없었거든요. 엄마한테 얘기해봐야 뭐 돈 없다는 얘기밖에 안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아예 사고방식 자체가 이래. 내가 누구한테 뭘 사달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누가 나한테 뭘 사달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포인트를 쓰는 것도 내가 모은 포인트인데 포인트도 똑같은 돈입니다. 여자친구가 뭘 사달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나요? 솔직히 100% 이해 안 가요, 진짜. 아니 돈을 벌어요. 아. 심지어 잘 벌어요. 아니 근데 뭐 생일 선물이나 이런 걸로는 뭐 사달라 얘기할 수 생일 있죠. 선물 지금 매년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생일은 매년 돌아오는데 생일을 재산 형성의 기회로 쓰면 안 되죠. 네? 아, 부동산을 요구하나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뭐 그동안 가방이나 이런 거 갖다 팔면 제법 돈 될 텐데 어쨌든 이게 그냥 나는 내 생일에
애도 여자친구가 나한테 뭐 사주는 게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별로 필요 없는 물건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해부턴가는 너 나한테 생일 선물 사주지 마. 이거 가지고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다만 내 돈 나한테 쓰는 거 가지고도 너 뭐라 하지 마. 네 생일 선물은 내가 계속 사줄게. 다만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선물을 가져와. 납득할 수 있다는 기준이 뭐 가격의 기준인가요? 5개 이상 있는데 또 사달라고 한다거나. 그럼 일단 가방은 안 되겠네요.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또 머리를 굴리더라고요. 자기가 안 쓰는 가방 있잖아요. 이제 그거 저한테 다시 줍니다. 왜? 팔아달라고? 아니 뭐 다른 데서 팔아서 현금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왜냐하면 내가 파는 게 더 돈이 많이 든다는 사실을 본인은 또 그런 거 귀찮아서 못 하거든요. 네. 아니면 이제 요거는 오빠 가방이고 요거는 파우치라고 해. 굉장히 쪼만하지. 요건 토드백이라고 다 다른 거야. 오빠하고 비슷하지만 다 다른 거야. 물건이 들어가면 다 가방입니다.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여자친구랑 같이 쇼핑하다가도 막 이거 너무 예쁘다 이러면 왠지 막 사줘야 될 것 같이. 근데 초반에 되게 고생 많이 했죠. 어머 이거 근데 예쁘다. 그 멘트 들으면 진짜 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아무 생각 없이 네. 사심 없이 와 되게 예쁘다 이럴 때 있거든요. 이거 예쁘지 않아? 그리고 난 지나가는 건데. 네. 근데 이거에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죠. 그게 물이면 전혀 부담을 가지지 않죠. 그게 아니. 물이 아닐 경우에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물병이 예쁘다 이러면서 사주면 되죠 그냥. 보통 물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네. 훨씬 더 자꾸 빈다는 것들. 근데 진짜로 네. 사주길 원해서 그런 말을 할 때도 있겠지만 네. 정말 그냥 본능적으로 나올 때 있거든요. 와 예쁘지? 되게 예쁘다. 그러고 지나가는 거거든. 남자 그걸 구분할 수 근데 있을까요? 그거를 저기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연애 초반에는 구분을 하려고 여자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중반쯤 가면은 본인도 약간 구분을 헷갈리니까 맛도 되져라 네. 싶을 때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에 부담이 들면은 사주는 거고 네. 나는 네가 물어보면 아닌데 나는 그냥 좋아서 예쁘는데 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고단수네. 아니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그래 어차피 남편이 안 사줄 거 아니까 그냥 저거 예쁘다 저거 예쁘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쌓입니다. 안 사줄 줄 아니까 어차피. 그럼 영어를 계속 안 사줘도 되겠네요. 안 사줄 줄 아니까. 그 너무 안 사주면 여기 목적의식이 있네 약간 있네. 내 생일이나 뭐 기념일 이럴 때 하나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생일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생일은 재산 형성의 기회가 아니에요. 아니 네 태어난 날에 왜 내가 이렇게 돈을 써야 돼요? 1년에 한 3-4번 태어날 걸 그랬어. 전 그래서 진짜 놀랐던 경험이 하나가 있는데 진짜 그런 걸 의도를 가지고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원하면 사달라고 하거든요. 이거 갖고 싶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게 사심이 없었는데 언젠가 한번 같이 놀러 갔다가 드라이기를 썼는데 거기 드라이기가 이제 다이슨 드라이기가 있는 거예요. 좋은 호텔 같네요. 그렇죠. 옛날에 다이슨을 예. 옛날에 다이슨 별로 없을 때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이슨을 처음 써보고 거기서 너무 좋아가지고 와 드라이기 너무 좋아. 와 너무 좋아 이러고 쓴 거예요 그냥. 그때 같이 그거를 갖고 온 거예요. 어머. 그래서 그때 조금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10분 이용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들었나요? 그럼 이제 약간? 에르메스 매장 기웃기웃하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어메니티 좋은 호텔만 다니셨다는. 백화점 갈 때마다 예쁘다. 좋은 호텔 가면 침대도 너무 좋거든. 소문서 집이 이제 거의 호텔처럼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전 굉장히 소박하게 사는 아니 사람이에요. 그거 있잖아요. 그 자세가 너무 싫어요. 물건을 들고 나를 쳐다보면서 어때? 예쁘다 이거 있잖아요. 아니면 그거 메고 어때? 아니지 그냥 그거는 나의 안목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거죠. 네, 사달라가 아니라 사주면 안 받습니까? 사주면 안 받아요. 사주면 매고 어때는 이거는 사실은 골목길에 몰아놓고 패는 거거든요. 거의 그치. 거의 가지고 다야 되지. 약간 이거 사줄래 헤어질래. 어떻게 얘 두고 집에 혼자 가는 거야? 네,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이렇게 잘 어울리는데. 와. 현주 씨 그런 적 없죠? 저는 못 그래요. 네. 저는 그래서 현주 씨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일단 이게 트는 게 주변에 다 그러죠. 일단 한번 해봐 하는데 그 하는 게 좀 힘들어요. 이게 너무 예쁜데 난 진짜 예뻐서 보고 싶은데 조금 더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은데 혹시나 이거 예쁘다고 했다가 얘한테 너무 큰 부담을 줄까 봐. 그래서 그냥 일단 지나가고 다시 찾아보죠. 찾아서 혼자 가서 보거나. 근데 그렇게 말을 못 해요. 현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뭐 이렇게 지금 만난 남친이 뭐 전 여친한테 돈이 진짜 되게 많아서 전 여친은 뭐 에르메스 백도 사주고 뭐 옷도 명품 사주고 막 이랬다라는 걸 알아도 아, 그 여자한테 돈을 너무 많이 썼으니까 이제 나한테는 못 쓰게 해야지. 이런 느낌이야. 그런 배려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배려하는 스타일. 아, 진짜 현조 씨는 진짜 좋은 남자 만나야 돼요. 정말. 진짜. 그거 악용하는 남자 만나면 안 된다. 네, 진짜 좋은 남자. 답답하네 진짜. 전 남친은 이런 거 해줬어. 넌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가 싫어하는 건데 전 여친은 해줬는데 막 이러면 왠지 해줄 것 같거든요. 맞아. 진짜 해줄 거예요? 만약에 되게 금액이 큰 건데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뭐든. 밥 먹는데 생선 가시를 골라준다거나. 뭐 뭐 그런 건 얼마든지 해줘. 아니 근데 얘기를만 자, 전 여자친구는 이런 거 다 발라줬었는데 현조도 발라줬으면 좋겠다. 그럼 해준다고? 그럼 해주죠. 아, 기분 나쁘지 않아? 기분 나쁘지만 어쨌든 원하는 걸 얘기하고 솔직하게 얘기한 거니까 난 발라. 너는 못 하잖아요 말을. 네가 원하는 거 솔직하게 말 못 하지 않습니까? 설계당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몰라 차라리 이렇게 돌려서 까는 거 돌려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알아듣게 말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군요. 좋은 남자 만나야 됩니다. 정확하게. 순간 또 지희 씨한테 옆에서 잘 골라줘라라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안 돼요. 얘가 얘기를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했겠죠. 예. 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유가 아프겠죠. 네, 근데 현조는 뭐 일단 왁구에 잘 넘어가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면 애가 답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그 왁구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되게 분별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분별력이 있어요. 여기 한 번씩 앉았던 사람들이 다 그런 비슷한 병을 앓고 있어요. 이 자리가 약간 그런 거야. 그 어쩔 수 없는데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되고 저도 다 왁구에 넘어가는 거 다 맞아. 누구나 왁구에 넘어갈 수 맞아. 있어. 그런데 이제 그 선을 그 넘어간 후에 정신 못 차림의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 네, 그렇죠. 자, 상속 얘기하다 많이 왔네요. 네. 자, 전액을 상속하지 않으려는 마지막 이유 보겠습니다. 경제적 이유가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네, 그건 이게 이제 현실적인 가장 현실적인 깔끔하죠. 이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건 이제 상속하지 못하는 이유죠. 저는 애들 앞에서는 약간 돈 없는 코스프레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맞아. 네, 그러니까 아이의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아이의 애가 모르게 만드는 거지.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친척 어르신 중에 이제 공직자 생활하신 분이 있는데 퇴직금을 받고 외도를 하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남은 인생 한 5년을 애들 다 키워놓고 그 퇴직금으로 외도하시는 분과 그냥 놀았어요. 즐기셨구나. 예. 그래서 왜냐면 다른 재산은 어느 정도 아파트나 이런 거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 퇴직금 건드리지 마라.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고 이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몸이 아프다고 이제 가족들을 부른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지도 그걸 봤기 때문에 네네, 거기까지만 해.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대략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알아요. 네, 저희 집과 저희 본가에 있는 또 토지와 또 집이 있고 이게 뭐 몇 개가 있어. 딱 보여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지. 근데 저는 처분해서 갑자기 사라지셔도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이제 창석이는 뭐 아버지한테 얼마를 쓰느냐의 문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이제 마이너스만 안 들면 되는 거예요. 네, 어머니만 행복하다면 네. 어머니한테 돈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세대들이 부모들이 나를 책임져 준 걸 경험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더 자식을 안 낳는 것 같아요.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 내가 평생. 책임져야 맞아, 될 맞아. 것들이 더 늘어난다. 그럴 수 라는 있겠네. 생각 때문에 아마 애초에 단초를 만들지 않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는 한 명을 낳으면 한 명만 내가 건사하면 되지만 2명, 3명이 되면 그 2명, 3명도 내가 다 건사해줘야 될 것 같은 부담? 그렇지. 근데 저는 뭐 항상 계속 어렸을 때 아주 어릴 때는 그냥 평범했던 것 같고 부모님이 이제 뭘 하시다가 부도가 나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쭉 좀 오랫동안 힘들었거든요, 집이.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죠.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그 재벌
재벌인데 지금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사니까 저렇게 뭔가 약간 일부러. 삶의 결핍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다 하고 계신 게 아닐까 하는 일부러 액션을 취하신 거다. 그런 혼자 이렇게 달콤한 상상을 하곤 했었죠. 절대 일어나지 않는. 근데 나 혼자 그런 생각을 고등학생 때 했었지. 너무 힘드니까 막 그런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저 아는 분도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그 유학을 간다고 하면은 뭐 집안이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해서 유학을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 정말로 그 유학을 가고 나니까 거기 방치된 거야. 어머. 방치되니까 막 진짜 길에서 막 진짜 내가 저 길에 있는 그 노숙자들처럼 살아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막 네. 엄청나게 밀려왔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야. 진짜.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조금 너무 과잉보호하는 게 답은 아닐 수도 있다. 조금 힘든 상황에도 처하게 해야 된다. 이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이제 마흔이 넘어가지고 이제 내가 나름대로 살아가지고 어느 정도 잃었으니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 난 20, 30대 때 약간 많이 원망했거든요. 힘들어서. 원망은 하죠. 근데 약간 생각해 보세요. 뭔가 그 힘든 게 좀 나를 키워준 자양분이 되긴 됐죠. 나를 늙게 만들 자양분이기도 하죠. 고생하면 늙어요 사람이. 아니 왜냐면 저는 지금의 노화를 만든.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부도가 있기 전까지는 되게 행복한데 아무 생각 없는 애 있죠. 중학생 때까지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딱히 생각 아니 죄송합니다. 더 생각 없었어. 생각이 생긴 게. 아니 왜 생각이 생긴 게 아주 훌륭한 방송에서 나왔다. 마지막 말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다른 의미가 너무 훌륭한 된다. 방송인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킥이다, 고등학교 이거. 때 딱 네. 그 부도 나고 한 1, 2년은 약간 방황을 했는데 저도 나름 이제 힘들고 이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 결심이 딱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기준이나 뿌리를 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마지막 한 거의 고3 올라가서 좀 공부에 스퍼트를 붙여가지고 뭐 대학하고 그 이후에도 좀 열심히 사는 자양분이 되긴 했어요, 저는.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면 되게 생각 없이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어느 정도의 결핍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결핍도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쉬는 방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여행을 다닌다거나 이런 기억도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네, 이거 되게 맞아요, 중요해요. 맞아요. 네. 특히 어린 시절에. 네. 어린 시절에 제대로 쉬는 거를 부모님한테 배워야지. 나중에 나이 먹고 이제 그런 거죠. 한 번도 쉬어본 적을 없는 인생을 계속 살다가 조금 여유가 생겼어. 그럼 이걸 내가 가지고 이거를 쓰거나 이러는 게 되게 사치처럼 느껴지는 거야. 불안하죠, 그리고. 불안한 거야. 그래, 맞아. 불안한 게 더 큰 것 같아. 맞아, 불안감이 있어요. 내가 돈 이렇게 쉽게 써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쉬면서도 마음이 안 편해. 맞아. 쉴 때 또 쉬는 것도 잘 쉬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 방법을 알아가는 방법. 그 저랑 같이 방송한 정준희 교수가 아무리 바빠도 1년에 한 번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로 여행을 갔다 와요. 좋다. 그런 게 참, 야, 진짜 걔 아들은 진짜 좋은 아버지를 만난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거의 없다도 좀 이제 휴식이 바랍니다. 망고랑 같이 세계 일주. 휴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자친구 생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못 쉽니다. 바짝 또. 네, 바짝 벌어야 돼요. 네. 자, 이번에는 재산 상속에 대한 번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 만나고 열어보죠. 이번 광고는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만든 산삼시대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대중적인 느낌이 들죠. 산삼 순백이 워낙 좋다고 하니까 한번 마셔보거나 선물하고 싶은데 부담이 된다라는 후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 7년근 지리산 산양산삼 70%에 도라지 10%, 홍삼 10%, 메가 10%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섞지 않았습니다. 순 국산 천연 원료고요. 인공색소와 인공 맛과 향, 잔탄 같은 어떠한 합성 첨가물도 넣지 않은 명품입니다. 현재 1+1의 산삼 순백 10병 추가 증정 이벤트 중이고요. 구매는 산삼 순백을 검색하시거나 전화번호 1666-0045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진짜 이렇게 먹기 편한데 이 정도도 안 챙기고 사는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저는 너무 예전에 맛있고 진짜 일단 옛날에 어렸을 때 홍삼 먹기 시작할 땐 이런 제품이 아예 없어가지고 진짜 그냥 홍삼 즙 내린 거 이렇게 패킹이 이렇게 크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막 들고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먹고 이랬는데 산삼 시대는 진짜 요만한 요 한 포에 가방에 아무데나 차에 아무데나 뭐 사무실에 다 꽂아놓기만 하면은 맞아. 보이면 드시면 되거든요. 한번 쭉 짜서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끝맛이 쓰지 않아서 아이들이 먹는 것도 되게 부담 없이 애들이 그냥 혼자서 쭉쭉 잘 먹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도라지, 홍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기관지, 이제 날씨 추워지면 또 기관지염이나 이런 것들, 감기나 이런 것도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이들 또 이걸로 건강 챙겨주시고 또 어르신들이나 소중한 분들에게도 한번 선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연구원들이 연구 개발한 진짜 남자를 위한 전립선 영양제 연세 소팔메토 옥타코사놀입니다. 연세 소팔메토는 전립선 건강과 지구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로 남자라면 꼭 먹어야 하는 필수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남자에게 핵심인 밤의 빗장을 여는 문, 부원료 중 최대 함량된 야관문은 죽어가던 자신감이 벌떡 일어나게끔 폭발적으로 남자의 파워를 향상시켜드립니다. 연세 소팔메토는 칠중 기능성과 야관문, 토마토, 마카, 헛개나무 분말 등 4대 핵심 원료를 한 알에 가득 채워 하루 한 캡슐로 전립선 건강을 미리 챙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섭취 후 불만족 시 100% 환불까지 보장하니까요. 일단 구매하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오직 수다녀 링크에서만 3+1으로 구성된 최저가 보장 한정 수량 이벤트 중이니 고민하지 말고 여기서 바로 구매하세요. 구매 방법은 유튜브 더보기란에 이벤트가 적용된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이젠 고개 숙이지 마세요. 고개 숙이지 않는 진짜 남자의 활력 비결. 고민하는 사이 활력은 떨어지고 배송만 늦춰질 뿐. 연세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네, 닥터 소팔메토. 사실 이거는 네. 뭐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거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건강할 때 이거를 이제 매일 드시면서 관리를 하면서 지금 건강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재산 상속에 대한 번외 이야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혼 관계 배우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일단 사실혼 관계 상속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민법 1003조 1항에 의거해서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 오. 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권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관련된 사연이 좀 있더라고요. 원래 이혼할 때는 사실혼 관계는 혼인 관계로 성립을, 그러니까 혼인 관계인 걸로 봐서, 그렇죠. 실제 혼인 관계인 걸로 보아서 혼인 관계를 재산 해지를 하는 상속이라든가 거죠. 이런 거에 이제 다 똑같이 이렇게 받는데 지금 상속에서는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권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도 그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되게 재력가신데 그 이제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네. 이제 여성분을 만나실 때 혼인신고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가족들이 결사 반대를 하고 항상 누군가를 만나실 때마다 그리고 이제 뭐 변호사나 세무사 이런 분들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진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사시긴 하는데 혼인신고는 안 하신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네. 한 80대 자산가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월 임대료 수익만 2천만 원에 달하는 120억 원대 자산가고 실제로 이분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도 구두쇠 소리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검소한 삶을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장에도 이제 뭐 현금자수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이분이 한 수상한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이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가족, 자식들에게서 자취를 감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찾는 이야기가 한번 소개가 됐던 적이 네.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한 인천의 요양병원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과 며느리가 아버지를 찾다가 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어떤 모르는 여자가 아버지를 간병 중이었대요. 이 사람이 중국 국적의 한 60대 여성인데 뭐 이제 한국 얘기도 말도 잘하고 그랬겠죠? 네.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최 씨라고 합니다. 여성이. 근데 이 사람이 아들 부부한테 나는 10년 전부터 아버지랑 동거를 해왔고 사실혼 관계다. 그리고 이제 알고 보니 혼인신고도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지난 몇 달 전에 아버지가 말기암 진단을 받아서 요양병원에 와 있다. 이렇게 아들 부부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버지를 같이 이제 보필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 최 씨 여성뿐만이 아니라 이 최 씨의 사위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최 씨의 사위가 또 있어서 그 두 사람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 80대 자산가를 이제 인천 요양병원에서 이제 간호를 하고 있었는데 요양병원에서 또 갑자기 황당한 전화가 옵니다. 이 아들 부부에게. 네. 아버지가 이 아내라는 최 씨의 요청으로 요양병원을 퇴원을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네. 네,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그 전에 아버지의 통장에서 매일 600만 원씩 1년 6개월 동안 56억 원이 계좌에서 인출된 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매일 600만 이게 이제 원. 꼬리가 잘 밟히니까 봐네. 이거를 네. 데리고 도망간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이제 아들 부부가 하게 된 거죠. 이거를 근데-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뺀 거구나. 그쵸. 그 와중에 아버지가 또 이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니까 최 씨의 말대로 혼인 신고가 되었어요. 아이고. 그럼 이건 사실혼 관계도 아니고 진짜 혼인 관계가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주거래 은행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빼갔느냐 확인을 했더니 이 최 씨가 아버지의 공증받은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40억여 원을 인출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뭐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니까 뭐 성형외과에서 수백만 원 쓰고 뭐 여기저기 막 사치하는데 돈을 썼던 약간 것도 수상한 같이 데서. 네, 네. 밝혀졌던 거죠.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 이 자산가가 아버지가 치매 검사를 또 한번 받으셨나 봐요. 근데 그러면서 치매 검사를 받으면서 유언장을 같이 작성을 한 거야. 보니까 나의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넘기겠다라는 유언장을 작성을 합니다. 근데 치매 검사를 받을 정도면은 제대로 된 뭔가 사리 분별이라든지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좀 법적인 대응을 해서 뭔가 재산을 지금 찾아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이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이 되어버리면 이 그 최 씨에게 한 푼도 못 받는 거고. 다 돈이 넘어가는 거고 네. 만약에 이제 아들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내서 이 유언장이 본인이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 네. 그러면 직계비속은 2분의 1까지 아, 그래도 반밖에 못 다 받네요. 못 그렇죠. 받고. 절대 어, 야.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진짜.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지인분도 저기 혼인 혼인신고는 신고는 안 하시고. 절대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그거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혼인신고가 안 돼 있으면. 이분은 아마 유류분 반환 소송은 될 거예요. 2분의 1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상속법은 되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법학과 다닐 때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관심 없으시다더니 되게 어머님 새끼들은- 재산 뭐 다른 새끼들은 얼마나 받는지 궁금해가지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법원이 이제 아들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뭐 치매 검사를 받으시면서 유언장이 작성이 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말기암 진단을 받은 후에 그 혼인 신고가 이루어졌던 부분 이런 것들을 다분히 좀 의도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들 듭니다. 입장에서는 치매 검사 받으러 가서 유언장을 작성하신 게 굉장한 천운으로 남지 않을까. 예, 치매 검사를 받은 날. 예, 혼인 신고는 사실 언제 할지 이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언제 했는지 상관이 없나요? 그러니까 뭐 아내가 만약에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았는데 내가 오히려 더 사랑해서 혼인 신고를 그쵸, 하는 그쵸.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약간 이거를 뭐 이제 한정치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유언장을 쓴 거라면은 법원이 인정해줄 경우가 많아요. 뭐 저는 이제 법학까지 그냥 조금 다닌 것밖에 모르니까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이런 사례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그 최 씨라는 여자는 혼인 신고가 돼 있는 상태지만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상속에 대한 권리는 없다. 네. 요거는 조금 알아둘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는 한 10년 같이 살면 헤어지고 차라리 재산 분할을 받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혼에서는 사실혼 관계는 혼인 관계로 보니까. 맞아. 재산 분할을 또 요청을 네.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 10년 됐거든요, 사귄 지. 아 그냥 그렇다고. 잘하셔야겠다. 네.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사셔야 네. 됩니다. 네. 혼인 신고를 하시는 건 어떨까요? 뭐라고요? 어차피 똑같을 텐데. 그거 안 하려고 내가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데 이제 와서.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번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에르메스 세계 3위 17조 자산가인 에르메스의 후손이 절반은 자신이 설립한 재단에 이제 재산을 상속하고 절반은 정원사에게 상속한다. 야.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대단하다. 네. 정원사가 자식 아니야? 아니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급하게 또 기사를 찾아봤더니 네네. 그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정원사로 일하시는 분은 맞는데 거의 약간 매니저처럼 네. 옆에서 붙어가지고 비서처럼 이렇게 많이 도와주면서 되게 친해졌대요. 네, 그래서 이 정원사분 아내분은
며느리로 부르고 이 정원사분은 아들로 불렀대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되게 친한 사이였던 거야. 아. 네, 그래가지고 입양을 해가지고 입양이 완성이 되면 완료가 되면 이제 상속을 하는 이렇게 간다고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3위 17조 자산가 에르메스의 후손이 누구냐면은 푸에슈라는 분인데 에르메스의 지분을 한 몇 프로 정도 10%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르메스의 최대 주주인데 이름이 니콜라 푸에슈 80살이네요. 그러니까 2023년에 80살이었으니까 지금도 81 정도 됐는데 에르메스 주식 약 5.7%를 보유. 야. 근데 자산이 115억 달러, 약 15조 원. 이야. 15조 원. 우와. 이야. 절반 정도면은 뭐 어쨌든 세금 이런 거 떼더라도 몇 조 원. 야. 와. 엄청나네. 자, 매니저이자 전직 정원사 제주꾼. 네. 자녀는 그러면은 미혼. 없는 거네요? 네. 아 미혼 상태다. 네, 미혼이고 자녀가 없다. 야, 저 같으면은 야. 그 인도에 다들 야. 우리 돈으로 한 1,600억 정도의 자산가가 있었는데 네. 이 사람도 이제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없었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이제 재산을 남겼냐면은 자신의 반려견 티토에게 반려견한테. 네, 1,000억 원 가량의 재산을 남겼다고 그럴 합니다. 수 있다. 아, 참. 어떻게 반려견? 반려견이랑 결혼을 해야 되나? 저의 남편이 되어주시겠어요? 아니 근데 와. 진짜 내가 혼자 살고 자식도 없고 정말 혼자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근데 재산은 좀 있다 그러면은 이걸 사회화는 해도 되지만 진짜 그때 내 옆에 있는 맞아요.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한테 좀 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인도의 그 자산가도 본인의 집사와 요리사에게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상속을 했고 자기의 뭐 친형제라든지 뭐 이복 남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 우의 재산만 남겼다라고 하네요. 네. 아마 그 사람들도 잘 살아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들 돕는 느낌으로 주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그리고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이 사실 가장 소중하게 느껴질 그러니까. 수 있죠. 아, 마지막 그건 순간에 충분히 더더욱. 이해됩니다. 네. 조영남 씨가 내 죽을 때 옆에 있는 여성분에게 재산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절반을 주겠다고 했나? 재산 많이 남겠네요. 옆에 계실 분이 안 계실 텐데. 모르죠. 모르죠. 조영남 씨 재산인데. 그렇지. 네. 맞아. 아니 그 재산 그렇죠. 굉장히 많겠다. 저도 만약에 혼자다 그때까지 그러면은 저도 저와 조영남 씨한테 갈 거예요? 마지막 아니 조영남 씨는 조영남 씨가 이미 저보다 먼저 가셨지 않았을까요? 조영남 씨처럼 저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여성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네. 그분이 정원사이자 요리사이자 집사이자. 네, 제주꾼이지 않을까. 여성분이 두 분이면 어떡합니까? 두 분이요? 네. 경쟁을 시켜야죠. 흑백 요리사처럼 블라인드 테스트 합니까? 경쟁을 여성분이 시켜야죠. 두 분이라면 아. 상속만 죽지 않겠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언젠간 죽으니까 홀수날 짤수날 출근을 다르게 하면 되겠죠. 집 청소를 매일 하는 게 좋으니까요. 네, 사실 제일 안정적인 3교대거든요. 이렇게. 아, 3교대가 좋아요. 네.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네, 예. 2교대는 너무 비인간적입니다. 네, 3교대가 좋아요. 가끔 다 함께 출근하는 날도 있나요? 네? 가끔 다 함께 아, 출근하는 그러면 안 날도 되죠. 단체 근무? 네. 그거는 본인이 철저히 자의로 인한 선택이라면 저희가 막진 않죠. 네. 어쨌든 뭐 이제 부모님의 재산에 관한 부분이라면 기본적으로는 내 것이 아니다. 일단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때 좀 주거나 이제 상속을 해주면 너무 이제 이제 행운이고 뭐 좋은 감사한 일이지만 거고.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건 몰라요. 제가 받을 게 없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받을 게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하겠죠. 아, 그럼요. 자, 오늘은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거리 생각나시면 저희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으니까요. 뭐 댓글이나 메일 여러분들 편할 방법으로 많은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수다녀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